오늘 아침 급등했던 환율이 시장에 다시 한번 큰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1,48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하루 만에 1,468원으로 뚝 떨어지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세는 과거 정부가 1,470원 선을 방어하려 했던 전형적인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정책 발표가 이어지며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이 그래프상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정부가 환율의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설정한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강력한 방어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환율이 갑작스럽게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회견에서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힌트가 언급되었으며 이는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여 다가오는 2026년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곧장 각 부처의 기획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책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내수 활성화와 실적 달성을 위해 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려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의 첫 번째 질문부터 환율이 1,480원을 넘은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가진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뾰족한 수가 있었다면 이미 실행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장 환율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7천억 불을 달성하고 무역 수지가 흑자임에도 환율이 높은 뉴 노멀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원화의 약세는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본 엔화의 흐름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통화가치 하락폭과 비교하면 우리 환율은 1,600원이 되어야 맞지만 상대적으로 잘 견디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관계, 당국의 예측을 인용해 한두 달 뒤 환율이 1,400원 전후로 안정될 것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1,480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단기간에 80원이나 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 이상의 강력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시장에 개입하는 구두 개입으로는 기껏해야 10원에서 15원 정도를 낮추는 것이 한계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코스피가 급등하거나 외국인 매수세가 몰릴 강력한 호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어떤 근거로 특정 시기에 환율 안정을 자신하는지 그 배경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환율이 내린다가 아니라 정부가 믿고 있는 구석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투자의 핵심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기자회견 중 주거 대책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집값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던 시점과 유사하게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사는데 15년이 걸리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변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즉,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 비중을 줄이고 인구 분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에 묶여있던 거대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자금의 대이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수혜를 입을 곳은 자산을 운용하거나 거래하며 수수료를 얻는 금융회사들입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늘어난 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직접적으로 저격하며 문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울의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공급 위주의 정책과는 결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주하고 싶게 만드는 유인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세종시나 혁신도시처럼 단순히 행정 기능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전략이 예상됩니다. 지방의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4차 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관련 시설들이 수도권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고소득 기술직 종사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그 지역의 주택 수요도 살아납니다.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 근접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여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큰 그림입니다. 역대 정부들이 실패를 거듭했던 지방 분권 문제를 이번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통해 풀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국가 핵심 정책에서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원전이나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지방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입니다. 돈이 땅이나 건물에 묶여 있는 것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돕기 때문에 매우 생산적인 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기업으로 들어간 돈은 기술 개발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다시 가계소득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GDP가 성장한다는 경제 논리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퇴로를 넓혀줄 것입니다.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부동산보다는 기업 가치에 투자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언급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신규 공급이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단순히 집을 많이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만드는 규제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길고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필수 공공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칼을 바로 빼들기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지 시장을 조절하는 규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과열되거나 꼭 필요한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규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즉, 당장 올 상반기에는 세금을 이용한 급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걱정거리였던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면 결국 그 부담은 미국 내 수입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무리수를 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즉각적인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중에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퇴직연금을 강제로 동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가짜 뉴스로 판명났습니다. 대통령은 퇴직연금으로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일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짓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부가 외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금에 손을 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진짜 고민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도 못한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기금들은 연 7에서 8%의 수익을 내는데 퇴직연금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은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심각한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하여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운용 방식을 개선해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양한 연금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논의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정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섣부른 예측보다는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개혁안을 지켜봐야 합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을 내며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개인의 생계가 달린 매우 민감한 자산이기에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정책은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신년사 중 경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산의 이동 경로에 있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1차적인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주 외에도 정책의 흐름을 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숨겨진 힌트들이 더 있습니다. 아직은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았기에 섣불리 종목을 특정하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확실한 정책적 신호가 보이고 관련주가 움직일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일찍 예측하고 들어가면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한 시나리오의 성공 확률이 70% 이상 올라왔다고 판단될 때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기자회견에 방대한 내용 중 경제 분야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환율 안정화, 부동산에서 금융으로의 자산 이동, 그리고 연금 개혁이 바로 그 3가지 축입니다. 이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주식시장과 연결되어 수익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불리는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최근에는 공부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침 여러분의 공부를 돕기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부담스러웠던 강의료를 단돈 100원으로 낮춰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0원이라는 가벼운 비용으로 투자에 눈을 뜨고 시장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해드리는 데일리 시장 리포트가 매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유망한 ETF를 선정하고 심층 분석하여 떠먹여드립니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한 주씩 번갈아가며 분석해드리니 편식 없는 균형 잡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달의 핵심 시장 흐름과 주도 기업을 짚어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텐베거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기업 분석 VOD 10강을 특별 부록으로 드립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특강, 내 강좌도 함께 제공되니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고민하지 않도록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는 커뮤니티 공간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프리미엄 혜택을 한 달 동안 단돈 100원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담 없이 100원을 투자해 테스트해 보시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90포인트를 오가며 박스권에 갇혀 있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가오는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듯이 미리 공부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대통령 신년사 분석과 투자 힌트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 역시 쉴 새 없이 연구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알찬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십시오.